네, 어닝스 리비전입니다.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뭐 오늘도 가장 처음으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에 변화가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보니까 선진국이 좀 나아졌어요.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신흥국하고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의 분위기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네. 선진국의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한 달 전 대비해서 0.4% 상향 조정이 되면서 전 세계 뭐 주식시장의 뭐 실적 모멘텀을 조금 그래도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고요.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하향 조정이 되면서 선진국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좀 뜯어서 볼 네. 텐데, 선진국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을 미국과 일본이 끌고 있어요. 네. 미국이 좀 많이 나아졌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매주 있다 보니까 네. 실적 발표를 이제 긍정적으로 한 기업들이 영향을 좀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한 달 전 대비해서 0.7% 정도 이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1.1% 상향 조정이 되면서 네. 지금 몇 주간 좀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홍콩이나 호주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좀 부진한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는 특별히 이익 모멘텀이 뭐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이 많이 보이고 있진 않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 했을 때에는 뭐 1% 이상, 3% 이상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거의 하향 전환에 이제 뭐 직전까지 그런 간 모습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4% 정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익 모멘텀의 둔화를 계속 뭐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도 참 쉽게 올라오질 못하고 네. 있고요. 계속해서. 자, 그럼 이제 업종별로는 어떤지를 좀 뜯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래도 좀 나았던 선진국은 업종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사실 지난주랑 뭐 한 달 전 대비해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기 소비재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도가 지금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 뭐 개선을 계속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너지 소재 업종은 지금 사실 거의 연초 이후부터 계속 안 좋은 상황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시클리컬 업종들의 좀 반등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에너지는 그래도 좀 올라와 있어요. 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이제 정유 섹터랑 조금 다르게 네. 그래도 이익 모멘텀의 둔화가 끝나가면서 플러스 0.4% 정도 상향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나 경기 소비재 그리고 뭐 금융 섹터 정도가 뭐 금융 같은 경우에도 2분기가 예상보다 조금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이익 모멘텀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익 추정치의 변화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여전히 이익은 마이너스권에 있는 것들이 월등히 많아요. 네, 그리고 시장보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내는 섹터가 좀 사실 줄어들고 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한 달 전 대비해서 뭐 주가 상승률이 높은 업종들이 많아 보이지만 이게 변동성이 사실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은행, 보험, 증권이 2분기가 예상보다 사실 나쁘지 않으면서 뭐 시장 대비 좋은 성과를 좀 보였고, 네. 통신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네.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좋은 쪽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가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네. 보였지만 주가는 시장 대비 계속 언더퍼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측에 있다라는 거는 이익이 계속 좋다라는 네. 뜻인데 주가는 계속 지금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반영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해져 있는 네.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뭔가 패턴이 좀 없는 그런 네. 좀 형태인데, 아무래도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끝났기 때문에 네. 또 이익하고 주가에 대한 좀 관련성이 사실 살짝 좀 떨어지면서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네. 좀 예민한 구간에 진입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매크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주가의 네. 변동성이 커지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는 3분기나 뭐 내년 실적 바라보면서 네. 업종들을 좀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익의 흐름이 어떤지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간 이익 동향은 비슷한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62조 원 정도 아마 네. 지금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 대비해서는
거의 9에서 10% 정도 감익이 예상되고 네. 있고요. 이번 주에도 한 0.6%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영업이익 전망치에 이어서 이제 3분기랑 4분기 네. 추이 보시면은 7월 초부터 계속 사실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0.6% 네.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실적 장세로의 뭐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많지만 네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만 보시더라도 실적 장세로 들어갔다라고 그러게요. 판단하기에는 매우 이른 시점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저희가 몇 가지 근거를 내세워서 네. 지금의 변동성의 확대를 조금 이제 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뭐 실적 장세에 대한 그런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게 이익 모멘텀의 흐름에서도 네.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실 이익 동향, 이익 추정치의 하향이 멈추지 않은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섣부르게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업종을 골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그쵸. 무리가 있어 네. 보인다라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종별로 좀 쪼개서 참아야 될 포인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순서를 좀 매겨볼까요? 우선 보험 업종이 이제 2분기가 이제 예상보다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한 2% 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적자폭이 조금 축소가 됐는데, 네. 이건 사실 뭐 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영향이 아니라 그 SK 스퀘어라고 네. SK 지주회사 격의 추정치가 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한 주간 업황이 뭐 매우 좋아졌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어려운 숫자고요. 네. 음식료가 굉장히 좀 돋보였습니다. 네. 이게 예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왔었던 부분이 좀 컸고, 그리고 호텔, 레저, 미디어,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중국 관련 주에 이제 관심이 네. 드디어 생기기 시작을 맞아요. 하는데, 이익 모멘텀도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우측에 보고 계시는 유틸리티, 소매유통, 헬스케어, 뭐 상사 자본재, 하드웨어, IT 하드웨어, 이런 것들은 좀 이익 전망치가 한 주 대비해서 네. 좀 하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볼 텐데,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있는 필수 소비재,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약간 방향을 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음식료가 2분기에 이제 특히 이제 라면이 잘 팔렸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농심이랑 삼양식품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상승폭이 컸고,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네. 이익 전망치가 크게 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음식료 섹터의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10%, 15%뭐 이렇게 크게 한 번에 바뀌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화학이나 반도체처럼 매주 저희가 트래킹할 필요는 크게 없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보고서가 좀 잘 안 나오는 섹터라서. 그래서 2분기 실적이 한 번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막 저희가 굉장히 좋다라고 막 생각하기 위해는 조금 더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이익 모멘텀도 이제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이 좀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다만 어쨌든 지난 실적이 괜찮았고 네.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건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일단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의류 쪽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제 소형 기업들 중심으로는 화장품 쪽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에요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흐름 어떤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 건강 같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이번 주에도 부진했지만, 그러네요. 뭐 한국콜마나 뭐 CNC 인터내셔널,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좋아졌습니다. 주가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의류 섹터 내에서도 분위기 조금 뭐 달라지고 있지만, 종목별로 어쨌든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도 이제 이러한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오히려 왼쪽 차트를 봤을 때는 이 좀 편안한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슈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실적도 화장품, 특히 작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쪽, 의료 쪽도 일부 개선되는 종목들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의류보다는 화장품 쪽의 모멘텀이 확실히 이제 뭐 리포트들을 읽어보면 나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뭐
크게 봤을 때는 음. 뭐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자, 화장품 의류 오랜만에 이제 분위기 좀 개선되고 네. 있는 쪽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이익 변화 하위 업종들 좀 네.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소매 유통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섹터들이 네. 약간 좀 저희가 이제 뭐 소비재 관련 그러네요. 쪽인데 좀 특히 분위기가 안 좋은 쪽은 이 유통 업종입니다. 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마트가 이익 전망치가 뭐 31%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네. 뭐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치가 유통 섹터는 여전히 좀 부진한 네.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묶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좀 네. 따로 봐야겠어요. 소매 유통업체는 아직 업종 전체로 봤을 때도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라는 것 이야기 드렸고요. 헬스케어, 건강관리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헬스케어 업종이 뭐 이익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지만 주가가. 네, 그래도 뭐 지난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합병 발표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뭐 ETF도 굉장히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익 모멘텀은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참고차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상사자본재 업종도 이익 변화 하위 업종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G, 뭐 한화, 그러니까 지주사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뭐 이 섹터 자체도 좀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벨 자체가 일단 뭐 좀 높은 상황이라서 네. 계속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화학 업종이에요. 이제 화학 업종이 뭐 2차 전지랑 이제 화학 기업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좀 자주 준비를 해오는 네. 그런 차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나노 신소재 2차 전지 관련 기업은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지만 롯데케미칼, 뭐 한솔케미칼, 대한유화처럼 네. 화학 섹터랑 더 관련이 좀 있는 기업들은 이익 전망치가 이번 주에도 좀 크게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에는 네. 실적이 좀 맞춰주지 않는 섹터나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주가가 그렇죠.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네, 네,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상세히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크로 이슈의 영향을 이제 보다 더 많이 받는 구간에 들어와 네. 있기는 합니다만 실적이 좋지 않은 것들은 그에 또 영향을 더 크게 받고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세히 업종별로 실적 흐름이 어떤지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